일반각과 호도법. 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롭게 각을 이제 약속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일반각, 각은 각인데 일반각은 무엇이냐? 각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시초선과 동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X축의 양해방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직선 이렇게 했었을 때 요 동경, 요 녀석을 동경이라 부르는데 움직일 동 바늘 경자니까 바늘을 시초선으로부터 손가락으로 탱 쳤을 때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여기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겠죠. 원점에서 출발한 반직선, 이때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인 양 요 녀석의 값을 각이라고 약속합니다. 각.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각은 안 나왔죠. 눈치챌 수 있겠지만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팍 치게 되면 빙그르르 돌아서 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빙그르르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바늘은 각이 꼭 이렇게 360도 내에 있는 이 각만 존재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60도라고 하면 60도만 여기 위치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바퀴 일단 돌고 그 다음에 60도만큼 더 가면 420도죠. 360도 더하기 60도 되는 거니까 420도죠. 420도도 바늘의 위치는 같을 것이다. 한 바퀴 뱅그르 돌고 60도만큼 더 오면 역시나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꼭 360도 내에 있는 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즉 360도를 넘어가는 각 또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어떤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360도 바퀴수 한 바퀴 도는데 360도니까 곱하기 n 얼마큼 돌 것인가 더하기 이 세타 제로는 360도 내에 있는 한 각. 그러니까 바퀴 빙글빙글 돌고 그만큼 조금만 더 가면 역시나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겠다. 요거에 바로 일반각이 되겠네요. 일반각. 이때 꼭 왼쪽으로 돌아야 되느냐. 요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시계 반대 방향이었던 이유가 요때 바로 설명이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각으로 약속하고 시계 방향을 음의 각으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 돌아도 역시 제자리에 돌아오긴 합니다. 이걸 써보면 얘랑 비교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차이를 둬야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360도. 그냥 반대. 음의 각으로 표현해주면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다시 60도만큼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00도. 즉 시계 반대 방향 말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해 음의 각이 되고 마이너스 300도니까 이렇게 해서 300도 이렇게 해서 300도 그럼 여전히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1, 2, 3, 4분면이 이게 의아했던 부분인데 양의 각의 방향 순서네요. 1, 2, 3, 4 시계 반대 방향. 처음에 약속한 사람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타 1과 세타 2가 서로 다른 두 동경인데 같은 위치에 있다.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걸 어떻게 수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타 1과 세타 2는 서로 다른데 같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다는 소리니까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둘 다 50도, 50도, 60도, 60도 끝. 이게 아니고 두 각이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두 각의 차가 바퀴 수만큼 차이 난다. 이제 음의 각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반대로 한 바퀴. 그럼 예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 420도와 그냥 60도 사이, 그냥 일반 360도 내의 각 60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개를 한번 빼보면 정확하게 360도 나오죠. 한 바퀴만큼 차이 난다. 바퀴 수만큼 차이 나면 되겠네. 또는 일반각 형태를 좀 빌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어떤 각에다가 바퀴 수만큼 빙글빙글 돌아도 저 자리로 돌아온다. 동경의 위치가 60도 간 다음에 바퀴 수 빙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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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럼 정반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정반대로 하면 한 직선상에 있다는 소리죠. 한 직선상에. 그럼 평각이란 소리니까 180도만큼 더 추가적으로 차이 나가면 되겠다. 여기다가 180도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요때 n은 음의 각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n은 정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각, 여기까지가 일반각. 문제 한번 만들어보죠. 3 세타각, 2, 4 각이다. 그렇다면 원래 세타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 일단 중학교 관점으로 일단 접근해 보면 2, 4분면의 각이니까 3세타가 90도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180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2, 4분면에 위치하니까 2, 4분면 여기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을 수 여기밖에 위치할 수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변 3 나눠서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는 작다. 따라서 30도와 60도는 여기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1, 4분면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바로 탈락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부터는 중학교 때와 다르게 빙글빙글 도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세타가 엄청 큰 각이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 막 1000도, 막 1200도 막 이렇게 되면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 왔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더하기 한 바퀴 돌고 나서
왔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양면을 3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30도와 120도, 150도고 180도니까 여기 위치할 수 있게 2사분면의 각이네요. 2사분면. 여기는 1사분면. 그럼 실제로 요게 좀 의심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해당되는 각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150도고 180도니까 뭐 한 160도로 한번 잡아봅시다. 세타를 160도로 한번 해봅시다. 곱하기 3배 해보면 3에는 3, 3, 6, 18, 480도죠. 480도는 360도 더하기 120도죠. 한 바퀴 돌고 2사분면 안에 돌아왔네요. 한 바퀴 돌고 120도만큼까지 가면 여전히 2사분면에 가게.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은 정녕 맞는 말이다.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았을 보장 없으니까 두 바퀴 돌았다고 한번 해보면 3세타가 두 바퀴 돌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3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270도부터 300도 사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네. 여기에 4사분면에 해당되는 거.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아무 각이나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자는 거죠. 요게 300도니까 뭐 한 290도 한번 골랐다고 칩시다. 세타 상당히 큰 각이죠. 근데 이걸 3배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326, 39, 27, 870도. 그럼 빼기 720도 해주면 두 바퀴죠. 360도가 720도니까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150도. 그럼 두 바퀴 돌고 150도만큼 더 갔으니까 실제 표현을 해보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또 돌고 그 다음 150도만큼까지 갔으니까 여전히 2사분면에 위치한다. 3세타는 여전히 2사분면에 위치한다. 자, 요거는 개념은 아니고 한번 일반 각, 큰 각, 360도를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 각은 이렇게 해서 끝났죠. 그 다음에 호도법. 사실상 이제 삼각함수의 풀이에 해당되는 일반 각과 호도법. 바로 전에 해당되는 건 이제 삼각비 중학교 거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내용 중에 일반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 호도법은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원에서 등장합니다. 왜? 원의 일부분이죠. 원의 일부분 두 점을 골랐을 때 두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원주를 따라 이어서 만든 요 녀석을 호라고 하죠. 물론 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만들다면 부채꼴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이라는 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호의 길이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꼭 이야기해 줘야겠네요. 따라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정의는 각도는 중심각 세타는, 왜냐하면 결국에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얼마큼 움직인 양 이렇게 이야기 될 때니까 그 각은 중심각이 해당되는 이 녀석을 정의하는 건데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좋은 점 뭐냐? 60분법 세계에서 1도와 2도 사이는 수많은 각이 있을 텐데, 얘를 1도라고 가정하고 얘를 2도라고 가정하면 요 사이는 수많은 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1.00000001도 이런 거 적는 게 너무 불편하다. 또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각을 이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길이들은 실수이기 때문에 완비성, 조밀하다, 댄스 하나도 빠짐없이 수에 따르르 여기 구멍이 하나도 안 나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즉 실수와 실수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실수일 수밖에 없고, 길이이므로 나누게 되면 여전히 실수의 값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수에 정확하게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빈틈없이 다 각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더. 우리 중학교 때 중심각의 크기에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즉 여기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므로 둘 다 곱하기 2 했을 때 똑같이 만들어질 거다. 이게 장점이 뭐냐? 각에다가 그냥 2배 해주면 이쪽 호도법으로 약속한 이 각 값도 곱하기 2배 해주면 정확하게 그 값을 의미하게 된다. 편하게 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물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도 해당된다. 여기까지가 호도법에 필요한 이유와 정의. 그럼 이 호도법을 갖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각들을 호도법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180도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180도는 360도의 반이니까 반원에 해당되겠죠. 반원. 반지름이 R이고 반원이니까 이 180도인데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 이것이 원주인데 나누기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360도 분의 180도 이거 한다고 생각해도, 어쨌든 결론은 호의 길이는 파이 R. 그리고 정의에 맞춰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따라서 180도는 R 분의 파이 R. 약분하고 났더니 드디어 호도법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80도는 파이이다. 얘는 60분법 표시이고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이다. 얘는 각입니다. 수이지만 각입니다. 당연히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각으로 나눠. 얘는 수입니다. 수 3.141592 땡땡. 숫자입니다. 숫자. 무리수지만 수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수를 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각. 이것은 각이다. 그러면 90도는 호도법으로 얼마일까?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고, 오리지널대로 2파이R 곱하기 360도 분의 90도 4분의 1 2 하나 약분돼서 2분의 파이. 정의대로 넣어주면 90도는 R분의
2분의 파이 R, 여기 R 있으니까요. R 약분돼서 2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 아까 한 것처럼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므로 여기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정확하게 90도가 되고, 그럼 정확하게 호의 길이도, 얘가 호의 길이죠. 2분의 1 해주면 이 등식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는 것도 완벽하게 같은 이야기죠. 왜? 다 같은 식이니까. 90도는 2분의 파이다. 이런 이점 때문에 호도법이 상당히 좋다. 호의 길이로 약속했어요. 현의 길이로 약속하게 되면 정비례 안 하기 때문에 양변에 이렇게 곱하는 스타일로 바로바로 각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현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옛날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리지널로 하지 말고 그냥 정비례 관계로서 한번 양변에 곱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 360도는 요거 2배 하는 거니까 이것도 2배 되면 되겠죠. 2파이. 그 다음에 30도 같은 경우는 이거 6분의 1배 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가 180도니까 6분의 1배 해주면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30도 6분의 파이. 45도는 요거 4등분 하면 되는 거죠. 4, 4, 16에 4, 5, 20, 45도 40. 4분의 파이. 60도는 3등분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각들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능숙하게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호도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각만 바꾸면 안 됩니다. 다양한 각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걸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죠. 지금은 일단 현재 원은 보조 도구일 뿐이고,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한 바퀴 돌아서 360도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로 는을 적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게 머리로 해도 되고, 파이가 180도니까 6으로 나눴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6, 3, 18, 6분의 파이. 4등분 하나, 둘, 셋, 넷. 4등분 했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4분의 파이. 60은 6, 3, 18에서 만든다. 또는 180을 3으로 나눴다. 파이니까 얘가 파이니까. 얘가 파이니까 3등분 3분의 파이. 2등분 90도가 2번 갔으니까 2분의 파이. 180도를 나누기 2 했으니까 2분의 파이. 또는 요 270도 같은 경우에는 90도가 하나, 둘, 셋. 그럼 양변에 3개 해줬다고 해도 되고, 그러면 2분의 3 파이. 얘는 2분의 파이가 4번 같다고 해도 되고, 파이가 2번 같다고 해도 되고, 양변에 곱하기 2. 그게 호의 길이로 각을 약속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에요. 그냥 막 양변에 곱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2 파이. 벌써 이만큼이나 알아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120도, 135도, 150도, 210도, 225도, 240도, 300도, 315도, 330도에 해당되는 모든 각들을 호도법으로 왔다 갔다 능숙하게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일단 있으면 좋겠다. 물론 1040도 이런 것도 적당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보려면 360도가 일단 몇 개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고 339, 36, 18 하면 넘어가 버리죠. 해보면 339, 36, 18, 1080도죠. 그럼 너무 많으니까 빼기 40도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360도가 2파이니까 6파이. 왜냐면 3배 했으니까. 40도 같은 경우는 180도가 파이니까 40도를 만들려면 180도 18분의 4를 곱해주면 되니까 빼기 18분의 4파 2로 약분해주면 9분의 2파. 이런 식으로 호도법으로 얼마든지 바꾸고, 이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안 되면 이 이후로는 호도법의 세계에서 살 건데 60분법이랑 헷갈리면은 시험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적응하기 어렵다. 이 호도법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부채꼴의 넓이라든가 호의 길이에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 r일 때 중심각이 크게 탈 때, 옛날식 해보면 넓이 s는 파이 r 제곱에다가 중심각이 차지하고 있는 b를 곱했죠. 근데 지금부터 이 호도법으로 다 바꿔주자는 거죠. 360도는 2파이죠. 그리고 세타도 이제 호도법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 하나는 남고 파이는 하나 약분되고, 그럼 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이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표현될 거니까 세타는 아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이야기했어요. 이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r분의 l이니까 r 하나 약분돼서 2분의 1 rl. 즉 호의 길이 요걸 이용하면 마치 삼각형처럼, 원래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건데 밑변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역시나 넓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좀 변형된 공식, 호도법을 이용한 넓이 공식이 되겠죠. 그리고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원주에다가 그 b를, 중심각의 b를 곱해줬었는데 360도가 2파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r 세타이다. 누가? 호의 길이가. 여기서 근데 봤을 때 요 식에서 양변에 r을 곱해도 원래 정의에서 r 세타는 l, r 세타는 l 어차피 똑같이, 요거랑 요거는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공식쯤 되겠죠. 부채 만드는 회사에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풍량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채를 만들려면 하는 그런 질문인데, 문제 조건 한번 묘사해보면 반지름 r, l, 여기도 반지름 r.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 2r 더하기 l은 어떤 상수값으로 c
이렇게 일정하다. 이랬을 때 넓이는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넓이식을 한번 표현해보면 아까 그 공식 두 개,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인데 여기 R과 L 길이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둘레 길이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관찰 째려보면 요거는 합이고 이건 곱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산술기야. 길이이고 길이고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를 얼마든지 적을 수 있고 2분의 2RL, 2R 더하기 L은 2 루트 2RL과 크거나 같다. 이 식은 적당하게 바꿔서 적으면 요거랑 같죠.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2 더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이게 4 될 거 아니에요. 4. 그리고 4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즉 넓이는 요 일정한 값이라고 C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C. 그래서 최종 정리식은 4분의 C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루트 S가. 양변 제곱해주면 16분의 C 제곱은 넓이는 16분의 C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일정한 그 길이인 그 길이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느냐? 그때가 최대일 테니까 부등호 방향성을 봤을 때 A 값과 B 값이 같을 때 2R과 L이 같을 때 양변 R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2라는 소리는 왜 호도법의 각의 정의라고 이야기했죠? 각이 2다. 각이 2다. 여기가 2다. 근데 각이 2면 이 모양이 맞는가? 각이 2일 때 60분, 숫자 강 2일 때 60분법을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파이가 180도라고 했는데 얘는 대충 3.141592잖아요. 대충. 양변 3으로 나눠보면 3분의 3.14 어쩌고저쩌고. 얘는 60. 근데 이 분자가 3보다 더 크므로 얘는 1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60도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1에 가까울 테니까 이 값이 그냥 각 1보다는 60도가 크다. 그럼 2는 120도보다는 조금 작지 않겠냐. 그림 모양이 약간 이 느낌이어야 된다. 부채꼴. 당연히 R 더하기 R 더하기 L의 값은 1. 여기가 2일 때 요런 모양일 때 가장 요 부채꼴의 넓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부채 모양을 쫙 펼쳤을 때 이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되겠죠? 근데 꼭 요때 산술계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보면 L은 C 빼기 2R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2분의 1R 곱하기 C 마이너스 2R 누가? S가. 넓이가 2차식으로 나타나네요.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이고 그럼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고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요 녀석에 해당되는 여기가 여기 요 지점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되겠네요. R은 여기가 0이고 여기는 2분의 C. 따라서 언제? R이 4분의 C일 때 넓이 최대값을 S가 가질 것이다. 예, 2차 형태로 관점으로 가져도 됩니다. R이 4분의 C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C, 2분의 C. L은 2분의 C. R분의 L 해주면 4분의 C분의 2분의 C니까 똑같이 R분의 L 해주면 2.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갖다 대입해서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가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호도법. 호도법은 여기까지.